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조 PMI 지표가 예상 외로 큰 폭으로 잘 나왔고 네네.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업 재개도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그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지속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중국 경기는 분명히 바닥을 찍고 회복할 것 같아요. 다만 예. 이제 속도는 조금 완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변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국은 공식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빨리 극복하고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발언했다 보니까 가장 먼저 극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 심각했던 국가가 한국인데 물론 한국도 지금 안정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네. 글로벌 다른 국가 대비해서는 상황이 좀 좋긴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했던 나라 순서대로 지금 안정이 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상황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장기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에 좀 녹아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수를 좀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공신부는 최근 전국 조업재개 현황 브리핑에서 그 평균 조업재개율이 98%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전부 다 이제 노동에 복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이후부터 공장 가동 속도도 빨라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철강이라든지 기계, 방직 부분의 경우 80% 정도까지 회복됐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철강 생산 공장 가동률 추이를 보면 이제 올해 2월 저점을 찍고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가동이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회복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한의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은 코로나19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우한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지하철 운행이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탑승하고 내릴 때 QR코드를 찍어서 신원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체온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하철의 전체 인원을 50% 이내로 줄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운행 재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대중교통 운송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만 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회복 속도는 조금 느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살아나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 중소기업 중 70%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기업들의 주문이 급감한 데 따른 매출 부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기업 입장에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물량 주문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청업체에 대한 피해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19는 결국 공급망에도 타격을 입히지만 이제 수요에도 타격을 입힌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향후 경기 전망이 어렵다라는 부분. 결국 이제 중국 경기 정상화에는 공급망 회복뿐만이 아니라 수요 회복이 동반돼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 회복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제 내수 소비 촉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각국이 공통적으로 처한 상황 중에 또 하나가 세수 부족이에요. 아무래도 소비를 못하고 또 공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세금이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이제 기업에서 세금을 빠르게 받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조업이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아무래도 매출이 이전 대비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세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소비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가 표출되는 이 보복적 소비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소비 개선 폭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오프라인 소비가 평년 대비 부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소비 촉진 정책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지표겠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 소비 지표
혹은 생산 지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제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중국의 3월 PMI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2로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해서 말 그대로 대폭 개선이에요. 완전히 이제 V자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4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도 그 중국의 3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45분에 발표가 됩니다. 일단 2월 달에는 좀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어제 발표된 국가통계국 PMI처럼 V자 반등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에서 이제 투자 전략을 짤 때도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겠죠. 빠른 회복을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는 그 차이신 PMI 지표도 빠른 개선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국 관련주 혹은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중국은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감 속의 기대감이라는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도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미국 가보도록 할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파라 이후에 점차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주가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생각이세요? 네, 그래서 최근에 미 시장이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 뭐 당장의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폭을 보면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밀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었던 반등을 감안해도 고점 대비 20% 밀린 거니까 확실히 좀 많이 밀렸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큰 지역이 이제 유럽과 미국 두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셔야겠죠. 물론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 매력은 커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PER을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19배 정도였는데 최근에 15배까지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15배라는 PER은 그 역사적으로 S&P 500이 기록했던 평균 PER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큼의 매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주가가 이제 하락하지 않아도 PER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 EPS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 기업들의 EPS가 약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20년 전체로는 약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이제 미국 기업의 실적이 가장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해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3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앞서 살펴본 중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데 따른 그 힌트를 받아서 이제 3분기 정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간밤에도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약 18만 명을 초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중국처럼 빨리 안정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또 미국 같은 경우 중국보다는 개인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라는 점도 약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숏 포지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이제 부담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게 되면 숏 포지션이 조금 청산되고 롱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미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방에 대한 베팅이 많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기업별로 보면 에너지 기업에 대한 숏 포지션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셰일업체 파산이라든지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에너지 업계가 더더욱 힘든 시절을 보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숏 포지션이 많은 부분을 보면 금융입니다. 역시 셀가스 기업들은 금융업체들, 은행주들과 이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셰일업체가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파장이 은행이라든지 증권업종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업종에 대한 숏 포지션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미국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재 이제 그 에너지와 금융 업종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려면 이제 국제 유가가 반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간밤에도 보시면은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유가를 보면 $20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셰일업체 파산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유가 관련해서 한 가지 의미 있는 소식은 미국 셰일업체들이 규제 당국에 처음으로 그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어제 나온 이슈인데, 그래서 텍사스주에서는 이제 원유 감산을 좀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네. 이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유가가 하락할 때 감산을 했던 국가는 사우디, 러시아, 뭐 오펙 국가 혹은 오펙 플러스 국가들 뿐이었어요. 미국은 감산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을 꾸준하게 늘리고 셰일 업체는 경쟁력이 더 커졌고 2018년부터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의 지위를 미국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겠죠. 왜 우리한테만 항상 감산하라고 하고 너네들은 이제 그대로 생산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도 이번 원유 전쟁에 포함되는 이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사우디나 러시아에서 빠른 감산을 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산을 해줄 수 있는 국가가 좀 미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약간의 감산 움직임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반등의 계기를 맞을 수 있고 셰일 업체에 대한 리스크 완화, 미국 증시 반등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시나리오가 갈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요.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감산 관련된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자, 뉴욕 지수 올해 고점 대비 2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 저렴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유가와 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반등의 조건 시나리오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 했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